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인코텀즈 2020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일단 올해 개정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다기보다도 좀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개정된 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소개문이 나와 있습니다. 소개문 한번 볼게요. 1번 본 소개문의 목적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인코텀즈 2020 규칙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코텀즈 규칙을 가장 잘 편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문에 보시면은 가장 맨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지 않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지 이거를 소개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첫 번째 보게 되면 인코텀즈 2020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거의 무역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인코텀즈는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너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들은 인도 조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즉 매도인의 어떤 인도를 하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인도 장소에 따라서 그 장소를 인도를 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다음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인도를 마친 후죠.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여기는 매도인, 여기는 매수인, 이렇게 부담을 하는 조건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규칙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규칙을 제외한 나머지 X웍스라든지 F그룹, D그룹에 있는 것들은 인도를 할 때까지 발생했던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은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다음에 인도는 위험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그런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기 하고, 그다음에 예외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조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원칙적으로는 여기 이거예요. 인도를 할 때까지 발생한 그런 비용과 어떤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것들이 조기 이전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기 이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조기라고 하는 것들은 그 시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인도를 하기 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걸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인코텀즈 2020이 이제 하는 역할이 있고 하지 않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거래를 하다가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합의를 한 줄 알았는데 그거 관련된 규정이 없을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뒤쪽에 나올 텐데요.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합의를 하고 있겠지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명확한 어떤 합의 사항이 없다고 했을 경우는 인코텀즈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인코텀즈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편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매 계약에, 그렇죠? 매매 계약에 적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인코텀즈 2020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편입을 시킬 것인가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인코텀즈란 말 자체를 이렇게 빼버리고 그냥 FCA, FOB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코텀즈 같은 경우는 버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2020을 공부하고 있지만 2010의 버전에서의 그런 의무와 어떤 권리 같은 경우도 2020 버전하고 다른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명확하게 이제 편입하는 방법들도
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을 좋겠다라고 설명해 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과 같은 인코텀즈 규칙의 중요한 기초들을 기술하는 것.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인 역할, 책임, 인도, 위험, 그다음에 인코텀즈 규칙과 계약들 사이의 관계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출, 수입, 매매 계약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 매매 계약을 둘러싼 계약들, 뭐 기타 계약들하고의 어떤 인코텀즈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당해 매매 계약의 올바른 인코텀즈 규칙을 가장 잘 선택할지를 설명하는 것. 예, 이것도 예전에 저희가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FOB라고 한 다음에 뒤에다가 뭐 인천 에어포트 라고 표현을 썼을 때 이게 과연 옳은 표현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FOB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게 되면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의 주요한 변경 사항들을 기술하는 것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올해 기출 예상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다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죠. 올해 인코텀즈 2020에서 만약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2010과 2020의 어떤 변경된 사항들을 물어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최소한 올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겠죠.